네, 안녕하세요. 이효진 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 점점 더 심해지는 DSR 규제나 각종 부동산 규제들 때문에 많이들 어려우시죠. 그래서 이 규제들을 좀 피할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이 또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투자자들이 더욱 많이 늘어나면서 분양시작과 함께 완판이 되고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지식산업센터인데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최소한의 투자금으로 최대한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게 아마 큰 메리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많은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구독자 여러분만을 위해서 조금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평택 고덕 국제도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 최창우 대표님을 모시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대표님 소개부터 먼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지식산업센터 분양을 한 6년 정도 계속 지금까지 이제 해오고 있고요. 네. 지금 뭐 전체적으로 뭐 가산, 그다음에 뭐 문정동, 성수동, 뭐 평택, 뭐 향동, 지축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일군 업체들 지산들을 쭉 분양을 해온 분양 대행사 대표고요. 네. 예. 지금 현재 이제 그 부동산 디벨로퍼 이제 석사 과정을 지금 하고 있고, 예. 그 어쨌든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좀 관심 있는 분들한테 많은 좀 도움이 되는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정말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네, 대표님 제가 지금 궁금한 게 정말 많습니다. 일단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제일 기본적으로 지식산업센터는 어떤 걸까요? 지식산업센터는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옛날에 이제 아파트형 공장이라는 말을 사용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2010년도에 산업 직접 활성화법이라는 산지법이라는 이제 법이 나오면서 네. 아파트형 공장이 지금의 이제 흔히 말하는 지식산업센터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예전에는 아파트형 공장은 왜 약간 좀 이미지가 좀 화학이나 네, 뭐 맞아요. 중화학이나 네. 뭐 이런 좀 안 좋은 좀 이제 이미지를 남겼는데 네.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산업 발달로 인해서 이제 고도화되고 집약화되는 산업이 지식산업센터라는 이름으로 이제 좀 바뀌게 된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지식산업센터에서도 사실 모든 업종이 다 입주가 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또 반대로 얘기하면 지식산업센터니까 정보통신 산업 쪽 분야만 입주가 가능한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이건 예. 또 어떤가요? 사실 우리가 이제 지식산업센터는 크게 두 가지 이제 그 위치로 나눠져요. 네네. 하나는 이제 그 산업단지라는 지역이 있고요. 네. 그래서 국가산업단지, 이제 일반산업단지, 그리고 산업단지가 아닌 일반 지역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국가산업단지 하면 가산, 네, 맞아요. 이제 구로, 거기에는 들어갈 수 있는 업종이나 이런 게 굉장히 제한돼 있어요. 제한돼 있고, 그렇지 않은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동산에서 말하는 이제 자족시설이라는 지원용지 시설이 들어가는 지사는 이제 업종 제한이 그렇게 까다로운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지금 이제 정보통신 쪽으로 이제 문의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지식산업센터는 제조공장, 그 다음에 정보통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식산업을 활용하는 업종 이렇게 세 가지 업종으로 구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지식산업센터가 또 요즘 엄청 핫하잖아요. 네, 그렇죠. 도대체 이렇게까지 뜨는 이유가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 지식산업센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일반인들한테 투자의 대상이 물건이 된 거는 약 이제 한 2년에서 3년 정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얼마 안 됐네요. 예, 얼마 안 됐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제 주택에 대한 주거용 상품에 대한 이제 법률적인 제한, 대출 제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투자의 상품들이 이제 한계성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지식산업센터라는 이제 상품은 그 전에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대출에 대한 범위의 이제 확대라든가 제한 업종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번거로움이 없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제약을 비껴갈 수 있는 상품이다 보니까 단시간 내에 한 2년, 3년 안에 굉장히 빠르게 일반 투자자들의 어떤 그 입김 속에서 이제 회자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핫했군요. 예, 지식산업센터가. 예, 예. 네. 근데 아까 촬영 전에 예, 예. 저한테 투자법이 있다고 다 촬영 때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몇 가지 있다고 하신 것 같은데 아. 간단하게 한 투자법 3가지 정도 이제 말씀을 해주시죠. 예. 사실 이게 뭐 여러 가지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오늘 뭐 팀장님하고 사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오늘 시간에 모든 디테일한 내용을 다 네, 말씀드리기에는 뭐 하루 종일해도 부족해요. 네, 간단히. 간단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도 지금까지 이 부동산 이제 분양 일을 한 10년 넘게 해오면서 네. 노하우죠. 네. 노하우고 이제 저희 손님들한테도 이제 친한 손님들한테 가르쳐드리는 네. 노하우인데 오늘 특별히 이제 이렇게 부동산 비밀노트 이제 회원님들 통해서 좀 말씀을 한번 드리면 감사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무엇보다도 수익률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투자를 할 때 수익률을 볼 수 있는 건 누구나 알다시피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비껴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대부분 수요는 높아지고 공급이 작으면 굉장한 수익률을 볼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가 요즘 사실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지어졌어요. 네. 그래서 일반적인 투자를 지금 이제 하시는 분들은 지식산업센터 여기 위치가 좋으니까 여기 되겠지? 라고 이제 아무런 정보도 없이 그냥 덥석 분양을 받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경우는 실패할 확률이 거의 60, 70%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례로 말씀드리면 한 2016년도 네. 그때 15년, 16년이죠. 그때 이제 문정동 네. 그때가 거기가 이제 화훼단지가 있는 네네네. 법조타운. 그때 H건설사, 네, H건설사 네. 아시죠? 거기가 처음 지산을 처음 졌어요. 네. 그때 분양가가 평당 890이었습니다. 아, 890. 지금 네이버 검색해 보세요. 네. 평당 2천만 원. 그쵸. 훨씬 넘어가죠. 2천도 최소고요. 2천에서 2,200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100평이라는 분양평수를 분양받은 분은 네. 평당 1,0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의 10%만 내고 네. 나머지는 다 대출을 진행을 했고 그러면 내 돈이 실제로 몇 억이 한 2억, 3억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네요. 근데 실제로 지금 한 6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시세 차익으로 18억 이상의 시세 차익을 보실 수 있었던 거죠. 와, 그렇네요. 예. 그런데 만약에 지금 문정동이나 성수동에 지산이 들어온다고 해서 지금 현재 2,3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분양가가. 죽어도 나는 거기를 하시겠다라는 분은 제가 말리지는 않는데 네. 그럼에도 조금의 수익률을 통해서 좀 더 투자법을 하시겠다는 분들은 무조건 평당가가 낮은 수도권 위주의 지역을 보셔야 돼요. 평당가가 낮은 수도권 위주에서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투자 수익률을 통해서 보려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네. 이제 주변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직주 근접성인데 네. 뭐 아파트도 그렇잖아요. 맞아요, 오피스텔도. 맞아요. 네. 자, 흔히 지식산업센터는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보통 정보통신업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뭐 지식산업 또는 이제 바이오, 네. 제조, 특히 이제 반도체 네. 이런 산업들의 연구시설이 많이 밀집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연구시설에 밀집이 돼 있지 않은 지역에서는 사실 수요가 그렇게 많을 일은 없거든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개인들이 이제 사무실로 쓰거나 네. 이런 용도라. 그래서 이 지식산업센터를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대기업이 포진되어 있는 현장을 꼭 보셔야 돼요. 아, 대기업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S사, 네. 그렇죠? 네. 뭐 L사, 네. 그런 어떤 유망업종의 어떤 그 현장들이 있는 곳, 그곳에 평당가가 지금의 평당가보다 무조건 저는 평당가 1,000만 원 이하를 추천을 드려요. 지금 현장에서 1,000만 원 이상, 한 200~300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지만, 네. 1,000만 원을 상회해버리면 네. 투자 수익률이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투자 수익률은 결과적으로는 공실률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공실률을 없애는 방법은 주변에 직주 근접에 뛰어난 지리적 위치를 갖고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야 되고 네. 그 부분이 검토가 된다라고 하면은 투자에도 굉장히 큰 수익률을 보실 수 있다라는 거.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네. 지식산업센터를 투자하는 분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파트로 말하자면 네. 이제 피죠, 피. 맞습니다. 그렇죠. 네. 프리미엄인데 프리미엄. 네. 지식산업센터도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전매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지식산업센터를 처음에 이제 저한테 질문하셨을 때 왜 인기가 있냐? 그 중에 가장 큰 하나가 전매 제한이 없어요. 그런 메리트가 또. 네, 메리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든 네. 물론 뭐 우리가 이제 한정된 지역 안에 어떤 물건들이 많기 때문에 네. 뭐 전매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지면 당연히 이제 전매에 대한 프리미엄이 내려갈 수는 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건물이 어느 정도 준공 시기가 다가오고 입주 시기가 다가올수록 입주를 하려고 하는 주변에 입주 수요가 많은 지역은 피가 반대로 올라가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프리미엄에 대한 거를 기본으로 계획하시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네. 그러면 첫 번째가 이제 평단가가 낮은 수도권 위주로 그렇죠. 점을 보고 두 번째는 지리적 위치도 봐야 하고 세 번째는 이제 피, 그죠. 제일 시세 중요한 차이, 피가. 예, 제일 네, 중요한 맞습니다. 전매 제한지도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피 이렇게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렇게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또 각광을 엄청 받고 있고 또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이 확 되고 있는데 혹시 투자 시에 조심해야 될 주의사항 같은 것도 있을까요? 예, 반드시 있죠. 보통은 물론 저도 이제 실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양 대행을 하고 있지만 네. 손님들한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팩트를 얘기해 줘야 되는데 이거를 뭐 굉장히 너무 이제 열심히 네. 설명하다 보면 너무 이제 오버해서 얘기하는 네. 경향이 많아요. 이건 수익률이 뭐 한 20% 나오고요. 뭐 여기는 무조건 뭐 거기 뭐 모르셔도 안 가보셔도 돼요. 네. 여기는 뭐 무조건 투자하면 돼요. 이렇게 묻지마식 투자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식산업센터가 이렇게 열기가 뜨겁고 네. 앞으로 몇 년간은 이 열기가 계속 이어질 텐데 네. 그럴수록 꼭 반드시 현장에 대한 체크를 면밀하게 해보셔야 된다는 거. 맞습니다. 예. 그래서 현장에 과연 이제 분양 상담을 하는 분들의 말을 물론 믿어야 되지만 네. 그 말을 무조건 그것만 신뢰해서 아무런 체크도 하지 않으시면 안 되고. 그렇죠, 예. 맞아요. 그리고 보통은 우리가 이제 지식산업센터 하면은 대부분 이제 그 세금 지원을 받으려는 실입주 같은 경우는 네. 근데 임대 사업을 하는 분들은 세금 지원이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실제 내가 이 물건을 분양을 받아서 네. 실사용을 5년 이상 해야만 취득세 50% 감면, 재산세 37.5% 감면 네. 이라는 법적인 세제 혜택을 해줘요. 그리고 우리가 수도권 같은 경우는 과밀억제권이라고 하는데 네. 과밀억제권에서 예를 들어서 뭐 평택이라든가 뭐 이런 이제 그 성장관리권역 네. 이쪽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법인은 4년간 법인세 100%를 면제해 줍니다. 와. 네. 그러니까 4년이 지나고 나서는 50%를 면제해 줍니다. 네. 그래서 실제 이 그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서 내 건물로 네. 이거를 사용하고자 하는 실사용자들은 이런 세금 혜택에 대한 감면 제도를 꼼꼼하게 따지셔야 되고 반대로 나는 이걸 투자 목적으로 사시는 분들은 임대사업자는 세금 혜택이 없어요. 근데 임대사업자는 세금 혜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상담사분이 전문적이지 못한 분들한테 이 브리핑을 받다 보니까 네. 나도 세금 혜택을 받는 거야 라고 처음에 생각하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나중에는 좀 이제 피해를 아닌 피해를 보시게 되는 그런 산이 그렇죠. 됐죠. 예. 꼼꼼하게 이제 다 체크를 해보시고 또 맞습니다. 하셔야 되는데. 예. 근데 이렇게 각광을 받는 이유가 또 있네요.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식산업센터 또 입주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원되는 여러 가지 정책 자금들이 또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중소 창업 지원 자금이라든지 예, 예. 아니면 뭐 신성장 기반 자금 같은 거. 예. 또 일반 시중에서 가능한 은행 자금 등에서도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팀장님이 물어보신 이게 사실은 실입주 하시는 그 기업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법인 제조업의 대표라고 한다면, 네.
제가 제조 공장을 드라이브인이 있는 호실을 네. 실사용 면적 100평을 쓴다라고 했을 때 100평이 평당 뭐 700만 원이다라고 가정하면 보통 7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잖아요. 네. 자, 7억이라는 돈에 제일 분양할 때 제일 메리트가 뭐냐면 초기 투자 비용이 적어요. 그러니까 10%만 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7억이라는 돈을 주고 내 호실을 산다 분양을 받는다고 하면 네. 보통 우리가 이거 매입을 하려고 하면 네. 계약금 외에 대출을 뺀 나머지 금을 다 잔금으로 넣어야 그렇죠, 되잖아요. 근데 그러려면은 거의 한 6억, 4억, 5억 정도가 있어야 되는. 그렇죠. 예, 근데 처음 분양을 받을 때는 그게 아니라 7억에 대한 10% 7천만 원만 내면 되죠. 그리고 이제 시행사에서 대부분 중도금 대출을 진행해 주는데 네. 대부분은 한 60%까지는 무이자로 해줘요. 그리고 보통은 한 2년 뒤에 이제 준공이 되게 되는데 네. 준공이 되면 또 이거를 잔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죠. 자, 그때 실입주 기업은 말씀하신 네. 정책자금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서 그럼 받을 수 있구나. 왜냐하면 법적으로 산재법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 내에 입주한 기업만 네. 그리고 실사용하는 기업만이 네. 해당자예요. 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를 예전에는 우리 뭐 저기 들어가서 뭐 크게 네. 제조 뭐 화학 뭐 이런 거 할 것도 아닌데 왜 들어가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러네요. 요즘은 개인 사업자든 법인 사업자든 가서 정책자금 대출에 지원을 받으려고 이게 더 열기가 뜨거운 것도 있어요. 그게 이유였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일반 임대를 목적으로 투자하시는 일반 투자자들, 네. 사업자가 아닌 그런 분들이 이 지식산업센터를 투자용으로 생각하시는 이유도 소위 말해서 그런 대상들이 많다 보니까 내가 빨리 그걸 선점해서 조금이라도 좀 아까 말씀드린 네. 피를 더 받거나 아니면 나는 임대사업을 할 거니까 그냥 안정적으로 노후를 대비해서 뭐 사업자들은 그래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좀 맞습니다. 이제 수입에 대한 지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인색하지는 않잖아요. 네. 안정적인 수입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뭐 지식산업센터가 다른 또 수익형 부동산에 비해서 투자금 대비 높은 수익률이 가능하다고 또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혹시 투자 전략이라던가 아니면 투자 뭐 수익률을 높이는 꿀팁이 있을까요? 투자 전략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분양가 평당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네. 분양가 평당가가 낮을수록 수익률은 굉장히 높아져요. 근데 여기에 또 함정이 있죠. 그러면 분양가 평당률이 낮다고 뭐 진짜 아주 외진 뭐 네. 진짜 시골에 그런 갔다가 곳은, 네. 할 수는 없죠. 그죠? 맞아요. 근데 이게 또 실내로 보면 요번에 이제 부산이라든가 뭐 제주도에도 지식산업센터가 네. 있습니다. 거기도 분양이 뭐 한 방에 완판되고 맞아요.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지방이라도 수도권이 아닌 지방이라도 광역권시나 네. 굉장히 인구 밀집도가 높은 곳, 네. 그 다음에 산업집합제가 높은 곳은 분양이 잘 돼요. 네. 그럴 그래서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진짜. 그래서 지금 부산 같은 경우도 요번에 이제 3월, 4월에 분양하는 굉장히 규모가 큰 네. 국제금융단지의 지산이 있는데 평당 분양가가 1,300입니다. 예정 분양가가. 네. 예. 그럼에도 지금 이제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이제 수익률을 높게 유지하려면 네. 당연히 평당 분양가가 낮는 게 제일 우선이지만 네. 그 평당 분양가하고 비례해서 보셔야 될 거는 반드시 주변의 위치, 예.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반드시 주변에 공급에 대한 부분보다는 수요에 대한 부분이 많은 지역을 선택하셔야 돼요. 네. 수요 네. 부분이 맞아요.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그리고 수요가 많은데 공급도 그만큼 많아진다. 그러면 그것도 위험하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지역별로 이제 권역별로 공급률을 이제 지자체에서 정해요. 네. 네. 예를 들어서 뭐 향동 지역 같은 경우는 몇 프로 공급을 해야 된다. 네. 가산 같은 경우는 몇 프로 공급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자정용지 시설이나 지원 업무 시설에 대한 공급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공급률이 적은 곳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실내로 하남 신도시 같은 경우 얼마 전에 분양을 이제 네네네. 끝내는 업체가 많은데
하남 같은 경우는 공급률이 거의 한 6 정도, 6% 정도 내외 5에서 6% 정도 진행이 돼요. 네. 근데 그렇다 보니까 공급률이 많다라고 느끼시는 분도 있는데, 물론 공급률이 적은 건 아니지만 하남이라는 지역의 특수성을 생각하면 공급률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남을 예를 들면 처음에 3년 전에 네. 분양을 받았던 분들이 이거 분양을 받아놓고 불안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지금 빨리 마피라도, 우리 흔히 쓰는 마피라도 해서 던질까. 네.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투자자분들한테 기다리세요라고 했어요. 네. 기다리시면 분명히 이거는 피를 받고 파실 수 있는 현장들이 분명히 나온다. 네. 그 말을 듣고 진행했던 분들이 10분 중에 2-3분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그 기간을 못 기다려요. 그쵸. 못 기다리고, 나 이거 빨리라도, 네. 빨리 팔고, 빨리 현금을 또 맞아요. 빨리 네. 얻어야 되니까. 네. 근데 결과적으로 하남 같은 경우 그렇게 입주를 해서 지금 입주가 거의 한 70%, 80% 정도 맞춰졌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남 지역 같은 경우는 처음에 공실률을 걱정했던 분들이 공실률이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임대 수익에 대한 수익률도 나오고. 네. 그래서 지역에 대한 공급률이 그래도 수요보다는 공급률이 적은 곳을 선택하는 게 맞다. 그렇게 예. 좀. 그런 부분을 보시면 투자에 대한 수익률을 굉장히 높게 유지하시면서 지켜가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네, 잘 들으셔야 돼요, 진짜. 네, 맞아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가 임대사업자를 내는 데 있어서 뭐 부가세 환급 부분이라든지 뭐 여러모로 유리할 것 같은데, 임대사업자 등록 시에는 또 주의사항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임대사업자 등록 시 이 부분이 사실은 지식산업센터를 모르는 분들한테는 네네네. 굉장히 생소한 부분인데, 네. 아직 내가 분양을 받지도 않는데 왜 사업자를 내? 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지식산업센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업집적화 활성법, 산지법이라고 그러는데 산지법의 법령에 따라요. 그래서 산지법의 법령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업종의 등록 코드를 등록해야지만 분양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네. 제가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가 아닌 일반 지역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네. 자, 예를 들어서 가산 같은 경우는 국가산업단지잖아요. 네. 거기에는 국가산업단지는 법적으로 일반인이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법인사업체와 개인사업체, 그러니까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만 투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역별로도 이제 우리는 바이오 특성화 지역이다. 그러면 의료 바이오 그쪽에 이제 산업 코드를 갖고 있어야 되는. 그리고 그렇지 않다.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그냥 국가 산단이 아니라 일반 지역이다. 우리는 다 이제 업종 코드가 가능하다. 네. 라는 데는 일반 무역업도 할 수 있고 도소매도 할 수 있어요. 단 여기에는 이제 차이점이 있는데, 지식산업센터를 처음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법이 그렇게 돼 있죠. 법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나 임대사업자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다 이게 시군구의 지자체장의 승인이 떨어진 이후에 임대사업자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당연히 저희가 분양을 진행할 때 전문적인 법무사가 또 세무사가 옆에서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제 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 사업자의 코드로 진행을 해주죠. 그거는 당연한 거고.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준공 시점 이후에 그 다음에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임대사업자로 추가로 업태를 추가하셔야 돼요. 그래야 임대사업자 업태로 임대사업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네. 그렇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기가 그거를 직접 운영을 해야 되는. 네. 그래서 보통 대부분은 한 10분 중에 그래도 6분 정도는 임대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나머지 4분은 실사용자. 네. 그러면 이 6분은 준공 이후에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시고, 그리고 임대사업을 영위해 가시면 되는 거고. 한 가지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만약에 제가 분양을 받았는데 네. 도소매업이 돼 있어요. 네. 무역업이 돼 있어요. 이런 분들은 분양 시행사에서 등록증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다른 문제 때문이 아니라
물론 법률적인 거와도 연관이 돼 있지만 법률적인 부분보다는 임대업으로 등록이 되게 되게 되면 네. 뭐 임대업이 아닌 그 아까 말씀드린 도소매 뭐 이런 거로 등록이 되면 부가세 환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떻게 말하면 집합 건물에 들어가는 네네네. 뭐 아파트는 아니지만 그냥 상가예요. 어떻게 보면. 그쵸. 네, 상가고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부동산 중개법에 따라서 수수료를 받을 때는 0.9%까지 받을 수 있어요. 중개 네. 수수료를. 그런데 여기에 지금 그러면 당연히 부가세가 분양을 받으면 부가세가 순차 환급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도소매나 무역업은 부가세 환급이 안 돼요. 네.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을 안 받으려고 하는 분들은 없어요. 다 받아야죠. 국가에서 환급해 주는데. 맞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도소매나 무역업을 저희가 진행을 하지 않아요. 네, 대부분은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경영 컨설팅, 네. 그러니까 컨설팅업을 많이 좀 진행을 하고, 그리고 그런 업종들이 들어가는 게 이제 지식산업센터 내에 네. 이제 업무 지원 시설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까 말씀드린 공장. 네. 공장은 말 그대로 제조 쪽이잖아요. 네. 로봇 산업도 제조고. 근데 거기에는 내가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뭐 제조업을 할 건 아니니까. 네. 그러면 나머지 뭐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뭐 무역업이나 이런 거는 업무 시설에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섹션 오피스. 아. 근데 이게 좀 한층 좀 더 진화돼서 네. 지금은 라이브 오피스라고 있어요. 아. 네. 뭐 라이브 오피스 안에 뭐 주거의 어떤 편리성을 넣는 뭐 네. 냉장고도 넣고 뭐 다 넣고 그런 어떤 편리성을 넣고 또 이제 사무실이지만 집처럼 쓰는 사용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상품들이 지금 진화되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상품에 이런 업종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지. 뭐 제조인데 제조 쪽에 나 무역업만 할 건데 제조에 들어가서 뭐 무역업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업태에 맞는 업종에 맞는 그런 거를 다 이제 현장마다 꼼꼼히 따지셔야 되고 또 거기에 맞게 그래서 분양을 받으실 때는 굉장히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사실 이게 우리가 흔히 뭐 아파트도 그렇지만 왜 뭐 브랜드를 보겠습니까? 맞아요. 그 분양을 하는 업체도 브랜드를 많이 따지잖아요. 그만큼 분양에 대해서 좀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으려고 네. 하는데 지식산업센터가 그런 케이스예요. 이게 왜냐면 법령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세금의 감면이라든가 혜택적인 부분 네네네. 뭐 이런 거를 놓치기 쉬운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꼭 이런 부분들은 같이 사업자 등록 시에 연관해서 네. 좀 살펴보셔야 돼요. 네, 꼼꼼하게 다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예, 예, 그냥. 예. 그리고 평택하면 삼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평택고덕 국제도시 지식산업센터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좀 자세히 설명 좀 예. 부탁드릴게요. 평택 고덕 국제도시 사실 평택의 고덕은 국제도시라는 이름이 붙은 지는 몇 년 안 되죠. 네. 예, 전에는 그냥 고덕 신도시 네. 이랬는데 국제라는 말이 붙으면서 이 지역의 어떤 가치가 레벨업이 됐어요. 맞아요. 그죠? 네. 그래서 실제로는 삼성 하나만 보고도 이 지역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네. 삼성에서 위쪽으로 STR로 본다면 한 두 정거장 가면 지제역을 지나서 가면 여기 또 LG가 있죠. 네. 그래서 거기에는 삼성뿐만 아니라 LG 모든 사업체가 이제 밀집돼 다 있다라고 밀집이 보시면 되어 되고 있네. 삼성전자에서 또 그 지제역 밑에 한 3만 평 정도를 매입을 했어요. 또. 아. 그래서 이 매입은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렇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팀장님이 사전에도 요 말씀을 하시면서 네. 과연 이거를 제가 평택 쪽에 이런 어떤 호재들을 네. 지금 오늘 설명을 드리는 게 과연 맞느냐 아니냐 여러 가지 고민을 했죠. 네.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소스가 되는데 그럼요. 구독자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기본적인 이제 뭐 포인트만 좀 네.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부터 집중을 딱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집중 꼭 해주십시오. 네. 평택 고덕 국제도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인기가 없었던 지역이었어요. 네. 불과 제가 작년에 분양을 할 때만 해도 네. 분양률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평당 한 600만 원대 아. 이렇게 분양을 했는데도 네.
실제로 삼성 반도체 앞에, 정문 앞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2, 3년 전에 이제 분양했던 모델은 평당 500만원대도 했고요. 400만원대도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허점이 있는 게 뭐냐면 주의하셔야 될 점이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있어도 분양이 되고 공실률이 없는 현장이 있고요. 네. 공실률이 지금도 가면 준공이 된 현장인데 공실이 많은 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만큼 삼성이라는 하나의 대기업의 어떤 백그라운드만 보고 여기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아졌어요. 네. 왜냐하면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도권 주변에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평당 분양가가 너무 올라가고 맞아요. 그 평당 분양가가 올라간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땅값 때문에 그래요. 토지값. 네. 근데 토지값이 올라서 분양가가 올라갔다는 거는 물론 이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지만 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수요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죠? 네. 근데 실수요자가 없이 땅값만 올라갔다고 분양가가 올라가는 거는 맞진 않죠. 네, 맞아요. 그러면 실수요자를 찾다 보니까 기업체가 몰려있는 곳이 어디냐. 이제 그래서 지금 그 타겟이 된 게 바로 평택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평택 고도 국제도시 같은 경우는 한 2년, 3년 전에 분양을 끝내서 지금 이제 입주를 시작한 작년부터 시작한 데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작년에 한 2군데, 3군데 정도가 분양을 끝냈고 네. 이제 올해 한 3군데 정도가 상반기에 2군데, 하반기에 한 2군데 정도가 분양을 이제 마무리하면 이제 끝입니다. 분양이 마무리돼서 끝났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공급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게 뭐냐면 공급이 아까도 말씀드린 부족하면 네. 나중에 프리미엄 형성이 높아져요. 네. 땅이 계속 있어. 땅이 계속 있다는 거는 공급이 많아진다는 거죠. 네. 공급이 많아진다는 거는 나의 재산 가치가 계속 떨어진다는 거죠. 네. 네. 평택이 그런 어떤 지역에 이제 맞물려 있다는 거고 실례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다산 이제 그 남양주 네네. 다산에 이제 그 다산지구가 있어요. 네네. 거기도 이제 몇 년 전에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분양을 했는데 네. 최근에 이제 분양을 앞두고 있는 현장이 2개 현장이 있습니다. 근데 2개 현장이 있는데요. 이제 공급이 그 2개 현장으로 끝이에요. 네. 끝이다 보니까 그 2개 현장은 아직 오픈도 안 했어요. 네. 오픈도 안 했는데 벌써 사람들이 이제 몰려가기 시작하는 네. 거예요. 언제 분양하냐. 분양가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3년 전보다는 평당은 한 200 정도 올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기를 타고 있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공급이 이제 거의 끝나간다는 거는 이제 도시가 다 자리를 갖춰갔다는 거고 네. 이제 자족 용지 시설에 대한 이 도시의 이제 용지 시설이 다 끝나면 네. 이제는 공급량이 없기 때문에 평택은 공급량이 다른 지역보다는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이제 지정해 놓은 자족 용지 시설 자체도 거의 한 3%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자족 용지 시설이 다 쓴 거예요. 더 이상 쓸 데가 없는 거죠. 그러면 평택의 분양을 지금 올해 분양 시작하는 게 한 700만 원대인데 네. 700만 원대의 분양을 받는다면 예상 수익률은 제가 볼 때 못 잡아도 10에서 15%는 무난하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네. 네. 그래서 평택의 고도 국제도시의 내에 있는 그 지식산업센터의 어떤 분위기가 올해 거의 이제 마지막 이제 그 분위기를 이어갈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보실 분들은 평택 쪽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럼 평택 안에서도 이게 어떤 게 있을까요? 평택 안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 요번 이제 상반기에 이제 뭐 한 불과 2월, 3월에 열릴 뭐 STV 이제 고덕 STV 2차 현장이라든가 그 1차가 완판됐죠. 700개 약 거기 700개 이제 2차가 열리는 2차가 이제 요번에 열리고요. 네. 불과 이제 뭐 2월 달 얼마 안 남았죠. 얼마 안 남았네요. 지나가니까.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분들은 사실 이제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가능한 한 빨리 이제 뭐 어쨌든 이제 뭐 알아보셔서 네. 움직이셔야 될 지금 시기고, 오. 네. 그리고 또 이제 3월달에 바로 이제 그 옆에 이제 에이스라는 또 현장도 있고, 에이스 네. 건설도 이제 지산에서는 꽤 유명하고 네네. 오래된 그런 기업체이기 때문에 네. 그 현장들이 지금 계속 연달아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두 현장의 특징이 뭐냐면 막힘없는 드라이브인에 1대1 도어투도어 주차가 다 가능하다는 거. 아. 그리고 드라이브인이 차가 이제 7층까지 올라가고 지하 1층까지 내려가요. 사실 직장인들이다 보니까 주차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1대1이 다 된다는 게 좋네요. 그리고 이제 보통 법정이 보통 우리가 주차 대수가 네. 보통 한 전체 호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400개다. 네. 그러면 법정은 보통 주차 대수는 200개 정도예요. 아. 네, 근데 근데도 1대1. 법정 대비해서 호실에 1.5대씩 이상을 들 수 있는, 왜냐면 말씀드렸다시피 드라이브인이 지하 1층부터 7층까지 올라가니까 다 네. 주차 공간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주차 공간이 나온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법정 대수를 초과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차 공간이 굉장히 좋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지산을 보실 때 네. 그런 어떤 포인트도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 두 개 현장은 이런 어떤 드라이브인 층이 7층까지 올라가는 또 이제 컨디션이 좋은 네. 그런 현장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또 지식산업센터도 아무래도 이제 사무실이다 보니까 네. 또 이제 제조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근무를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막힘이 없는, 전체적으로 좀 뭔가 개방감 네. 이런 거. 그래서 이 두 개 현장은 그런 어떤 안에 이제 시스템 설계라든가 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렇게 잘 특화된 설계로 잘 맞춰져 있다는 거. 뭐 테라스라든가. 현장 이름을 정확히 한번 딱딱 말씀해 주세요. 현장 이름은 평택 네. 고독 STV 네. 2차 현장. 그게 2월에 지금 2월에 되는 이제 거고, 하고, 그 다음에 3월이 이제 3월에는 이제 뭐 2월, 3월에는 그 STV 현장이 하고, 네. 3월, 4월에는 이제 에이스 타워라고 네. 고독에 있는 에이스 타워 현장이 이제 막 이제 또 열리게 되고요. 이게 정말 꿀 정보인데요? 꿀 너무 꿀 정보라서 지금 전 생각지도 못한 꿀 정보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너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정말 로또입니다 거의. 네, 이렇게 오늘은 평택 고덕 국제도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최창우 대표님과 함께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궁금한 점이 좀 많이 해결이 되셨나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02-798-7900으로 연락 주시면 전문가와 1대1 상담 가능하니까요. 부담 없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